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더 종목 찾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종목이 눈에 띄던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이 크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강하게 이슈를 받았었던 몇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텔콘이라는 주식입니다. 오늘 텔콘이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텔콘은 최근에 주식 분할을 결정을 하면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크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최근 주식시장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액면 분할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크게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텔콘도 이러한 영향으로 조금 강세를 나타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텔콘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비보존이 그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을 임상 이상을 완료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 텔콘이 지난 8월 달에 지분을 45% 정도 늘리면서 최대 주주가 됐었는데요. 이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진통제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조 원 규모로 이제 시장이 80조 원 규모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보존이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수조 원의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성장 동력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종목은 화이브라더스입니다. 지금 화이브라더스가 장 초반에 소폭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이 좀 부진하면서 동반 차익 물량들의 좀 약세를 나타내는 상황인데요. 화이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각 특수 효과 업체죠. 매드맨 포스트를 인수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매드맨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화이브라더스의 그 영화 산업 쪽 후반부 시각 특수 효과 작업을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매드맨 포스트가 이제 국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터널의 이제 시각 관련 특수 효과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렇게 그 화이브라더스가 새롭게 이제 매드맨 포스트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이제 화이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명이 심엔터였죠. 심엔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우 중에 뭐 김윤식이라든지 주원 이렇게 배우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는데 매니지먼트 그리고 영화, 드라마 쪽으로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였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새롭게 새로운 특수효과 쪽으로 사업을 넓히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장 초반에 소폭 반등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XM입니다. XM이 오늘 소폭 반등세를 나타냈었는데 가장 큰 이슈가 한국시티은행의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시티은행의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살펴보시면은 신용카드 거래 모니터링, 그리고 이런 이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글로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국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XM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1년 9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인정보법 보호법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적용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 7월이죠. 7월 달에 정부 쪽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개인들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보다 다양한 곳에서 이런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금융권의 긍정적인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대출 심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보험 손해율을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를 새롭게 구축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금융권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가 최근에 카카오 드라이브죠. 카카오 드라이브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전에는 크게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고객들이 직접 이 카카오 드라이브의 비용을 입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제 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기존에 비해서 이제 카카오 드라이브를 이용한 이용자가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3분기 또는 4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카카오의 광고 쪽 부분인데 네. 이런 광고 쪽 부분이 3분기 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한 1%, 2% 정도 이제 광고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에 대한 비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을 좀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새롭게 뭐 실적이 강하게 턴어라운드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든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닥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가 바닥이면 좋겠지만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드라이버 서비스 이용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뭐 O2O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또 출시가 기대되는 O2O 서비스들이 많지만 또 그만큼 또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카카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으로서는 접근하기 약간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추가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특징적인 종목들 알아보겠고요. 이사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 바이오 기업인데 네. 저는 휴젤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조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좀 부진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면서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자리를 좀 지켜줬었던 그러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해드린 것처럼 요즘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위축된 시장에서 이렇게 자리를 강하게 지켜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접근이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은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성장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 시장의 성수기죠. 겨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성수기 진입을 하는 그런 이제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 매출 비중이 2분기 때 보시면은 한 65%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국내 보톡스라든지 필러의 가격보다 해외에 판매되는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해외의 그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을 추가적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분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이죠. 이런 이제 보톨리눔 톡신이라 그러는데 이런 보톡스의 임상이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쪽으로 원활하게 삼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때 이런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세계 시장으로 이런 보톡스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때 신 공장이 새롭게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수주 부담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이후에 지금 뭐 신고가를 최근에 기록을 했었는데 그렇죠. 상단에 매물대가 없다는 부분도 조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만약에 그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게 되면은 올라갈 때마다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상단을 좀 제한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매물대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이 조금 이제 휴젤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휴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 있지만 역시나 인바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대형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인바디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뭐 펀더멘탈도 좋고 주가의 흐름도 지금 연일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물려있는 물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어느 정도가 갈지가 약간 그래서 가늠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해놓으면 좋을까요? 네,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상향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산적해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러한 탄력이 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5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50만 원까지 볼 수 있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올 하반기 내년까지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더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불확실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짧게 공략을 하실 부분은 5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